이번 시간에는 거래명세서 서식을 이용해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쭉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명세서는 단순하게 비어있는 공간에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명을 선택하게 되면 상품명에 대한 단가, 공급가액, 세액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계산도 자동으로 합계, 부가세, 또 거래금액 합계, 배송요금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를 선택하게 되면 상호에 관련된 사업자 번호라든지 대표자 성함,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노출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명세 서식들은 이전엔 서식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또 따라해 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또 이것을 알려면 이전에 배웠던 함수, vlookup과 if 함수, 또 이름 정의와 유효성 검사를 아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거래명세서 파일을 보시게 되면 밑에 시트가 3개 있죠? 거래명세서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여기에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단가는 여기에 노출되는 거고요. 또 거래처 같은 경우는 여기 상호들은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거래명세서 시트에 상호 셀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사업자 번호, 이런 내용들이 쭉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름을 정해 볼게요. 범위 정한 다음에 여기를 상품 목록이라고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정하는 것은 꼭 상품 목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정하시면 되겠죠. 엔터. 또 이 부분만도 이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품명. 엔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상품명이 쭉 나와야 되는데 유효성 검사를 허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정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 자, 유효성 검사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유효성 조건을 제한 대상에 목록으로 하고요. 우리 그 이름은 뭐라 하기로 했죠? 이걸 누른 다음에 우리 이름 정했죠. 이 이름을 상품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상품명 엔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버튼이 표시가 되네요. 여기 클릭하게 되면 이거에 관련된 쭉 상품명이 노출이 되죠. 이 상품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단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관련된. 그러면 vlookup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누른 다음에 vl 탭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으로 찾겠습니다. 콤마, 우리 범위 지정했죠. 이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가 우리는 이름을 정했는데 상품 목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요. 범위는 상품 목록, 그 다음에 상품 목록 중에서 단가는 두 번째 칸이고요. 그리고 눈꽃 빙수기, 요 제목과 상품 목록에 있는 제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0 한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제대로 나왔는데 쭉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품명이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마다 자동 채우기 핸들로 좀 내리려면 되게 불편하고요. 그 다음 또 이 상태에서 미리 쭉 내리게 되면 여기 상품 목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 메시지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범위를 다시 지정하고 딜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단가를 나오게 하려면 if 함수와 vlookup을 같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if 함수를 먼저 해볼까요? 이걸 누른 다음에 if 탭키 컨트롤 A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 여기죠. B9가 있으면 보다 없으면이 더 편하거든요. 없으면, 비어있으면이에요. 지금은 비어있지 않죠. 얘는 비어있죠. 자, 비어있으면 단가 여기도 나도 비어있겠다. 따옴표 두 개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아니 뭐죠? 비어있지 않다면 뜻이에요. 그럼 여긴 있죠. 상품명이 있다면 그때 vlookup 하겠다는 뜻이에요. vl lookup 가로 한 다음에 상품명으로 찾겠습니다. 콤마 상품 목록이라고 했죠. 이 범위를 상품 목록 콤마 두 번째 0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쳐보면 나왔죠? 쭉 한번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죠? 근데 여기는 표시가 돼 있죠. 자, 여기는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식이 있지만 왜 안 나오죠? 자, if 함수를 통해서 B13이 비어있으면 비어있죠. 나도 비어있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비어있지 않으면 룩업하겠다는 뜻인데, 찾겠다는 뜻인데, 여기 해볼까요? 딱 누르면 자동 나왔죠. 신기하죠? 여기 클릭하면 자동 나오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가부터 세액까지는 다 금액이기 때문에 1000원단위 콤마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죠. 그러면 이것도 수량이 비어있으면 나도 비어있겠다. 근데 수량이 입력되면 나도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if 가로 한 다음에, 자, 수량 셀이 비어있으면 나도 비어있겠다. 아니면 곱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뭐 어딜 곱하죠?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수량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죠. 수량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짠 누르면 2 곱하기 29,800원 하면 이렇게 딱 나왔네요. 얘도 쭉 내려보도록 할까요? 안 나오죠. 계산식이 있지만 수량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죠. 세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도 공가액이 비어있으면 나도 비어있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누른 다음에 if 가로 연 다음에, 자, F9가 비어있으면 나도 비어있겠다. 아니면 공급가액 곱하기 10%를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엔터 짱 누르게 되면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량만 딱 입력하면 둘 다 딱 입력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지울 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하겠다 그러면 이걸 다 지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함수식이 다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상품과 수량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수식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상품명을 딱 클릭하고 수량을 딱 입력하면 자동으로 딱 나타나요. 날짜도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빼기 10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셀 서식은 컨트롤 1 기억나시죠? 그래서 날짜를 슬래시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연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확인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자와 수량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그러면 7-11 그 다음에 탭키 누른 다음에 버튼 누르시면 단가가 자동으로 나오고, 수량 2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합계는 공급가액 더하기 세액입니다. 시그마를 눌러서 해볼까요? 제가 시그마 누른 다음에 이 전체 범위 지정한 다음에 엔터 치면 나오겠죠? 자, 부가세도 상품 합계 곱하기 10%입니다. 엔터 치면 되겠죠. 거래 금액 합계는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이것도 썸이죠. 시그마 누르고 두 개 범위 지정한 다음에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배송 요금은 우리가 이렇게 정할까요? 5만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 그 이하면 2,500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f를 해볼게요. 이퀄 누른 다음에 if 가로 연 다음에 거래 금액 합계가 이하면 얼마죠? 5만원 이하면 2,500원 아니면 0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원 됐죠? 여기서 1000원 단위 콤마 돼야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5만원 이상이면 여기를 수량을 30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0인데 이렇게 빼기로 표시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셀 서식을 가시는 거예요. 컨트롤 1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회계로 표시되어 있죠. 근데 통화로 표시하게 되면 0에 노출됩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품과 수량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빼기로 나오면 안 되죠. 0으로 나와야죠. 여기도 셀 서식 가신 다음에 통화 한 다음에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원 오른쪽 정렬을 하면 되게 좋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상품명을 선택하고요. 수량 입력하면 자동으로 표시가 됐네요. 표시가 됐죠? 그러면 여기 합계 금액 셀이 거래 금액 합계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퀄 누른 다음에 이 셀,
G25와 동일하게 하겠다.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근데 여기 한글로 썼으면 좋겠어요. 81,554 원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셋셋이 가기 위해서 컨트롤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기타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숫자를 한글 딱 하게 되면 81,554 이렇게 나왔죠. 근데 원정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또 다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한 다음에 바뀐 거 확인됐죠? 이 뒤에다가 원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밑에는 다 됐어요. 그럼 여기도 상호를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래처의 이름을 정해볼게요. 여기 이름을 상호라고 이름 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상호, 그리고 이것도 부유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범위 지정한 다음에 이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전체 범위는 거래처, 이 부분만 상호. 그래서 거래명세서 시트 클릭한 다음에 상호에다 클릭하고요. 유효성 검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모든 값을 목록으로 하고 이퀄 누른 다음에 상호라고 할까요? 엔터 치게 되면 상호명이 쭉 나왔죠. 이거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들 다 if와 부유급으로, 얘가 비어있으면 나도 비어있겠는데 얘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부유급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퀄 누른 다음에 if 탭키 컨트롤 A. 자, 얘가 비어있으면 나도 비어있겠다. 근데 아니면, 비어있지 않으면, 표시되어 있다면 부유급 OK 6P 가로한 다음에 요걸로 찾을 거죠. 그리고 이 범위가 이름이 거래처라고 했죠. 거래처, 거래처에서 등록번호는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정확하기 때문에 0 한 다음에 가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왔죠. 자, 두 번째죠.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이죠. 그러면 성명은 다섯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죠. 그러면 이걸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니까 저 셀이 병합돼서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되고요. 요 함수식만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래서 ESC 누르고요. 성명 옆에 셀을 클릭한 다음에 이 셀에다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꿔야 될 것은 다섯 번째 열, 요것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도 여기다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는 세 번째 열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 엔터. 자, 전화 셀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번엔 네 번째네요. 짠 누르면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가 바뀌어지면, 자,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 만약에 주소가 늘어났다. 자, 여기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주소를 변경됐다면. 주소가 되게 길다면, 그리고 땡땡 오피스텔 6025 라고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중개 상승 매매를 클릭해 볼까요? 딱 클릭하게 되면 넘어갔죠.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두 줄이 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클릭한 다음에 홈 탭에서 요거, 이게 뭐죠? 텍스트 자동 줄바꿈이에요. 여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운데 정렬이 마음에 안 든다면 가운데를 빼시면 이렇게 두 줄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명세서를 입력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호만 바꾸고, 그리고 날짜 입력한 다음에 제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수량만 입력하면 쫙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인쇄를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수량 입력하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수량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기능인데요. 현재 양식이라는 기능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클릭한 다음에 기타 명령을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삽입을 클릭해 볼게요. 네, 클릭한 다음에 추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그럼 상단에 양식 컨트롤 버튼이 나왔습니다. 이걸 클릭한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이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스핀 단추라는 건데요. 이거를 수량 옆에다가 그려보세요. 이렇게요. 뭐 작아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됐나요? 만약에 위치를 변경하실 경우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럼 점점이 나왔죠? 이때 여러분들이 위치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변경하셔도 되고요. 이 버튼이 위로 올라가면 수량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컨트롤 서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셀 연결이 이걸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3000 음영은 볼록 튀어나온 느낌인데 이건 안 나타나셔도 상관없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속성에 보시게 되면 이 개체 인쇄가 체크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체크되어 있으면 이 버튼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지저분하겠죠? 이거 체크 푼 다음에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됐을까요?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동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수량과 공가액, 세액이 또 총합계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신기하죠? 이 상태에서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왜 오류가 나냐면 그 단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우면 되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밑에 거를 또 컨트롤 하니까 얘는 D10셀이 변경돼야 되는데 얘가 변경되네요. 또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얘가 변경되죠? 요거에 단점이 있어요. 쭉 내리면 처음에 연결된 셀만 셀이 복사됐기 때문에 이건 하나씩 셀 연결을 변경해 주셔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컨트롤 서식 누르시고요. 이제 여기를 바꾸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고요. 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컨트롤 서식 누른 다음에 여기를 또 여기 이렇게 하나씩 바꿔주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초반은 귀찮지만 이렇게 해주신다면 여기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됐죠? 여기도 변경됐죠? 여기도 변경되면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출력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범위는 오른쪽 정렬 하시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함수와 엑셀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거래 명세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